그리고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예요. 아래 있는 번호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점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얘도 채점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채점 기준은 맞는데 컴퓨터 전산이라서 유형을 맞추면 알아서 나오니까 아마 신경 쓰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써주는 거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유무도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분계 유형이라든지 이거는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AT 시험에서는 여기 품목 수량 단가를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거래명세서 주고 그대로 쓰는 형태가 시험이기 때문에 뭐 알려주면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우리 품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분계 유형도 별도로 우리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의 특성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여기 기본 설정 값대로 어떤 거 쓰면 나한테 아래쪽 분계를 편하게 도와주는지만 본인이 편하신 대로 방법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매일 매출 전표는 사용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같이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328페이지 4월 2일 문제를 볼게요. 회사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송도 정비에서 수리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항상 과세 유형을 잡을 때는 증빙 서류가 무엇이고 줬는지 받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얘가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00cc 승용차를 수리한 거죠. 그럼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까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우리 지문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 54번 불공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신용 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 이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영수증이라면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어요. 2000cc 승용차를 기름 넣었다든지 거래처하고 식사를 해서 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만,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공제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로 가서 54번 불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엔 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까 지금 매일 매출 전표에서 지금 입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54번 불공이고, 업무용 승용차 수리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할 거고, 그리고 우리 100만 원은 어음으로 결제했대요. 그럼 어음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고, 또 나머지 잔액은 외상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죠. 그럼 전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까지 다 찾았으니까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4월 2일 날 54번 불공을 선택하고, 우리는 승용차 수리를 했고 금액은 12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송도 정비. 자, 종이 세금계안 서면 전자라고 체크하시면 오답 처리돼요. 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다음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린 원재료 산 거 아니고 차량 유지비고 그냥 업무용 차량이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판관비인 차량 유지비로 하고, 대변에 뭐 어음이든 외상이든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자, 다음 4월 3일 날 공장 직원의 회식 때를 서초골의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았다. 자, 지금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하여 이런 표현 적혀 있죠. 이 말은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번엔 카드로 결제했다 이 글자라든지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았다 이 글자면 일단 매입 카드 거래라는 건 알겠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래서 과세 거래라는 걸 알겠네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고, 공장 직원 회식 때니까 우리는 복리후생비고 500번 되고, 그리고 카드는 신용카드니까 외상거래죠. 회식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4월 3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 공장 직원 회식 되고, 자, 우린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나 증빙 없는 건별 거래는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되는 형식으로 기본 설정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33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될 거고, 거래처는 소초골에서 카드 결제를 했고, 카드사는 국민카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분계 유형에서, 자, 여기에 신용카드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고, 분기에서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가 붙죠.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설정, 환경 설정을 해둬요. 근데 그래도 내 시험 볼 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정 과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원재료만 이번 비용으로 바꿔주면 전표 처리가 끝나겠죠. 물론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의 카드사를 쓰셔도 정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건데,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편리한 방법을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4월 4일 날 미국의 보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대금은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을 6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화 관련 계정은 별도로 구분 처리하지 않음. 자, 그럼 수출 대금 총액은 8만 달러고 계약금은 $10,000인데 이 금액을 환가해 버렸네요. 자, 그리고 선수금 수령은 3월 18일이고 선적일은 4월 4일 오늘 날짜고. 죄송해요. 왜 이러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자, 그리고 선적일 환율에서 자, 대고객 외국한 매도율 매입률
그리고 기준 환율이 있는데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 뭐죠? 여러분들 은행 가서 환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 글자를 은행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이 고객들한테 외화를 사면 매입률 960원에 사고 매도율 은행이 고객한테 팔면 1020원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달러로 바꾸면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줄 거고 여러분들이 달러를 판다고 표현하죠. 팔면서 원화라면 이 금액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환가할 때는 사실 이 금액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은 선저기는 환가 날이 아니죠. 그러면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기준 환율을. 자, 그리고 잔금 약정일은 6월 1일이니까 그럼 지금 8,000달러 중에서 10,000달러만 받았고 70,000달러는 미래 나중에 받을 거란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과세 표준을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먼저 과세 표준을 생각해 보면 자, 그냥 올릴게요. 자, 과세 표준은 먼저 첫 번째 10,000달러에 대해서는 얘는 환가를 해버렸죠. 환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40만 원이 있고 나머지 70,000달러는 얘는 미래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 70,000달러에 대해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할 거예요. 그럼 선적일 기준 환율이 990원이고 그리고 70,000달러를 하면 금액이 6,930만 원이 되죠. 자,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 과세 표준 8,000달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7,97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금액이 되었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그럼 수익 인식 금액이라는 것 지금 우리 제품을 직수출했으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처리할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죠.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얘는 전액인 80,000달러를 우리 기준 환율 990원으로 곱해주면 수익 인식액은 7,9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을 구한 이유를 이제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4월 4일날 우리 문제에서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16 수출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제품을 팔았고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과세 표준이 공급 가액이니까 7,97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보스사고 영세일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선택을 하고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없으니까 뛰어넘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으로 컴퓨터가 알려주는데 방금 우리 제품 매출 수익 인식액 계산했을 때에
금액이 7,920만 원이었죠. 그럼 7,9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세표준 제가 구했던 건 여기에 쓰려고 구한 거고, 수익인식에 구한 거는 여기서 쓰려고 구한 거였어요. 제품 매출 회계상의 수익인식은 전액 선적이 기준환율.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미리 받았던 거 환가했던 돈 있죠.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이 있고, 이 선수금은 1,040만 원이다라고 환가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이렇게 적혀 있고,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미래 6월 1일 날 받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이 외상 매출금이 지금 이 금액이잖아. 7만 달러. 그래서 6,930만 원 나중에 6월 1일 날 받을 거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6,930만 원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플러스로 50만 원 난 게 우리 대변에 외환 차익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글에서 외환 차익 50만 원이 나온 이유가, 선적일 기준 환율로 수익 인식한 거는 달러당 990원이에요. 이 만 달러까지도. 총 우리 8만 달러를 990원으로 했죠. 그런데 계약금 받았을 때는 만 달러인데 1,040만 원이라는 건 달러당 1,04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50원만큼의 만 달러니까 50만 원만큼 우리가 과거에 돈 받으면서 더 많이 써뒀던 거죠. 그래서 수익 인식을 990원으로 다 했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지금 또 추가로 50만 원 더 영업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4월 6일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린으로부터 건어물 300묶음 개당 12,000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 그럼 면세고 받았으니까 매입. 그리고 우린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 광고 선전비죠. 그리고 대금은 전부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월 6일 날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는 건어물을 300묶음 12,000원, 거래처는 그린. 자, 계산서에 전자자 안 붙었죠? 비워놓고 분계는 호나. 자, 광고 선전비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4월 8일 날 회사 소유인 자동 승용차를 공사 실업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대금 1,650만 원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은 금융카드로 결제받았다. 차량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판매한 승용차의 장부가액이 얼마죠? 장부가액이 그렇죠. 1,300만 원이죠. 2천에 샀는데 700 달았다는 거잖아. 그럼 장부가액은 1,300이죠.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얼마에 판 거죠? 1,500에 판 거죠. 150만 원은
1,500에 팔아서 150% 받아주는 거잖아. 우리가 팔고 받을 돈은 1,500인 거죠. 내 돈은. 그럼 장부가액 1,300만 원짜리 팔고 1,500 받으면 20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입력하면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 나와야 되지. 그거 안 나오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우린 11번 매출과세겠네요. 자, 날짜 4월 8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린 승용차를 팔고 금액은 1,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공사실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자, 그럼 우린 고정자산 매각할 때 처음 할게 제품 매출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바꿔주고, 다음 차변에 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몇 번이죠? 그렇죠. 다음 번호겠죠.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이고, 그 다음 우리가 돈 받는 거 생각하는데 매매출 전표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자, 그럼 먼저 8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잔액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어요. 그럼 오늘 돈 안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 될 거고 국민카드고. 자, 그럼 우리 카드로 얼마 결제받는 거죠? 1650 받아야 했는데 800만 받았으니까 850만 원 받아야지. 그죠? 내가 돈 받을 것까지 다 써놓고 나서 이익이 다 손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얘 지우고 내가 돈 받을 거 부가세 포함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위에 봤더니 플러스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이익이라고 잘 떴네요. 자, 대변이 수익이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5분 문제도 끝났어요. 자, 다음 6번 4월 9일 사용 중인 공장용 기계장치를 2년 주기로 공사실업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수리비 35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공사실업으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죠. 자, 그리고 뭐 공장용 기계장치 수리하는 거니까 불문제 사유 아니라서 61번 현금 과세를 할 거고. 자, 이번에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들어갔는데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성능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수선비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수선비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4월 9일 날 자, 우린 61번 현금과세고 기계장치 수리비가 들어갔고 35만 원 포함이니까 35만 원 쓰고 엔터 치면 알아서 분리를 시켜주죠. 그리고 공사 실업이고, 자, 분계는 우리 현금 영수증일 때는 분계를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주고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기 때문에 문제에서 현금 지급하고 한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현금 하시는 건 문제 없는데 현금 영수증이랑 글자를 보고 현금으로 하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뭐 현금으로 한다면 자, 이 원재료를 우리는 수선비고 500번대 수선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10일
풍진물산 주식회사와 인가공 계약 체결된 대신무역 주식회사에 8천만 원의 수출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3월 29일에 입금된 계약금을 상기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예입되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인가공 계약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긴 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 회사가 수출업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아니면 수출업자하고 계약된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수출업자하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풍진물산하고 인가공 계약이 체결된 대신무역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회사가 수출 제품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 걸치면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11번 매출과세가 될 거고 3월 29일 입금된 계약금 빼고 보통예금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날짜 알려주면 그냥 일반 전표에 가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3월 29일 날 대신무역한테 받은 거 보니까 1,000만 원이 일반 전표에 있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이 이제 7,800만 원이 우리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4월 10일 날 자,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제품을 납품한 거예요. 자, 8천만 원에 그러면 800만 원도 받아야지. 자, 그리고 우리는 대신 무역한테 판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여 붕괴는 혼합. 자, 제품 매출 8천만 원은 맞고 차변에 방금 조회했던 선수금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12일 회사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4월 1일 보통예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효성건업에서 정보화 설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정보화 설비의 구입 금액은 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에 상한 의무는 없다. 회사는 정보화 설비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을 보통예금 이체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정보화 설비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일시상각충당금은 고려하지 말 것. 자, 일시상각충당금은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나중에 법인세 하면서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8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문제에서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고 그럼 비품으로 처리할 건데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800만 원 다 아니네 돈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그럼 880이었으니까 580은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만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예금의 국고보조금을 지워주고 비품의 국고보조금을 다시 만들어주는 분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먼저 분계를 가지고 좀 볼게요. 먼저 국고보조금 수령할 때에 우리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대변에 국고보조금이다라고 해서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300만 원을 해뒀을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보와 설비를 구입을 해요. 그럼 정보와 설비 구입하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고 세금계산서 받아서 51번 매입 과세고, 우리가 사온 게 8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80만 원으로 얘를 사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오면서 우린 분계를 80만 원은 공제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얘는 비품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 80만 원, 비품 800만 원 이렇게 쓰고, 자, 대변에는 정부 지원금은 보통 예금에서 줬다니까 보통 예금에서 3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580만 원은 얘는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때 받았던 거 썼잖아. 그래서 차감 계정인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지금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에 국고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제 여기에 300만 원을 쓰는데, 차변에 쓰는 국고보조금은 지금 받았을 때 적었던 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지워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국고보조금을 쓰는데 이번엔 비품을 산 거죠. 이 비품이 300만 원치 내 거 아니다라고 해서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 분계가 우리가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지금 아래쪽 국고보조금 빼고 나머지를 매입매출 전표에 쓰고 국고보조금을 일반 전표에 쓰라고 하는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입매출 전표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번에다 쓰려면 국고보조금이라는 앱 둘이를 빼도 대차 차익이 맞기 때문에 컴퓨터가 전표가 끊겨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한쪽을 여러분들이 먼저 국고보조금까지 써주든가 이런 방법을 쓰셔서 하나의 전표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번 거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날짜 4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정보와 설비를 구입했고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그럼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인 거고, 자, 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시험 때는 환경 설정에서 취소해 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취소해 버리세요. 자, 그리고 우리 차변에 그냥 편리하게 국고보조금 쓰는데, 자, 보통 예금 거가 있고 비품 거가 있죠. 그럼 지금 차변에는 받았을 때 대변에 썼던 국고보조금 보통 예금 차감 계정을 지워주는 거고, 자, 그럼 대변에 이제 우린 보통 예금으로 300만 원 주고 당좌 예금에서 580만 원 주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품 짝지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까지 써주면, 자, 이번 문제 끝나죠.
다음 5월 12일 회사는 주식회사 명성에 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회계 처리됨. 동거래는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매 확인서는 7월 15일자로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번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건데요. 과거에 그냥 부가가치세 10%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구매 확인서가 7월 15일자로 7월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어서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지금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된 거 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 할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원 거래일자에 가서 10% 과세를 마이너스로 써주고 그리고 영세율로 새로 발행이 되어서 두 개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 분계 두 개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전자 발행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건 내구신용장 사옥에서는 원 거래 일자로 가는 거죠. 그럼 날짜 5월 10일자로 가서 자, 원 거래 있었던 게 여기 2천만 원짜리고 분계는 외상 매출금으로 한 거니까 분계 유형 전부 다 외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똑같이 그냥 엔터 치면 위에 따라와요. 마이너스 2천만 원에 계속 엔터 치면 똑같이 따라올 거고 마지막에 외상이라고 쓰시면 똑같이 기존 게 하나가 취소될 거고 다음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로 해서 다시 똑같이 2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영세율 구분 3번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 더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10% 거 취소하고 이번에 0%로 다시 그 날짜로 하는 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월 12일 주식회사 명성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을 공제하고 잔액은 전자화폐로 결제받았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자화폐로 결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형이 있으니까 써보자고 저자가 넣어둔 거니까 이 전자화폐도 우리 카드나 이런 것처럼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우리가 승인이 나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따져서 우리는 채권 계정 과목 쓰고 그리고 전자화폐 거래소나 전자화폐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매출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거니까 이때 과세 유형은 21번 전자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2일 날 받은 선수금을 공제하고라고 했으니까 선수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반 전표 5월 2일 날 이번 거래는 주식회사 명성하고 한 거니까 명성한테 계약금 입금된 게 50만 원 있는 거 확인되네요. 그러면 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610만 원이 외상 매출금 되겠어요. 자, 그럼 자, 날짜 5월 12일 날 우리는 21번 전자로 선택을 하고 제품을 팔고
금액은 6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성. 카드사에서 전자화폐 결제소라고 쓰고, 자, 분계는 얘는 혼합으로 처리하시고, 차변에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앞에 확인했던 50만 원과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5월 13일 수출업체인 푼직물산 주식회사와 수출품 임가공 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5월 5일에 입금된 착수금을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자, 이번에는 친절하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도 적혀 있죠. 그리고 수출업체인 풍진물산 주식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품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납품했으니까 우리는 영세율 구분을 10번 수출제와의 임가공 계약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5월 5일에 입금된 착수금을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또 5월 5일날 계약금 받은 거 있나 보네요. 자, 그럼 5월 5일자 일반 전표 조회해 보면 풍진물산한테 500만 원 받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으니까 5월 13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가 제품 납품한 거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거래처는 풍진물산. 전자세금 계산서. 자, 영세율 구분은 수출제와 임가공 영역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우리는 방금 선수금으로 받았던 거 500만 원 확인했고, 나머지는 우리 전액 현금으로 받았대요.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자, 이번 페이지 것까지 끝이 나네요.